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전기술사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전기쟁이들의 공부방에서 그 인터넷 카페 있죠? 그 인터넷 카페를 잠깐 한번 보시면 그 인터넷 카페에 이렇게 제가 자료를 좀 올렸습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보호계정기용 CT를 선정하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거나 또는 이 규격 보는 걸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잠깐 드리고 오늘은 이 영상을 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한번 보면 우리가 보호계정기용 시트를 제가 왜 언급을 했냐? 결국에 이거죠. 우리가 보호계정기, 보호계정기라고 하는 역할이 뭐죠? 보호계정기가 결국에 고장 검출입니다. 고장 검출인데 이 고장 검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기가 어떤 거냐면 CT입니다. 근데 CT가 포화가 돼 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CT가 포화가 되면 이 CT 2차 측으로 전류가 검출되지 않습니다.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50, 51 과전류 계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여기에 계전기가 아니라 계측기용 CT를 썼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근데 고장이 났어요. 하필 고장이 났습니다. 삼상달락이 났어요. 하필. 그럼 여기 50, 51은 어차피 동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 부동작이 됩니다. 5 부동작이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이때 이유가 CT가 포화되기 때문에. 포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보계전기용의 계측기용 CT를 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절대 불가합니다. 이 경우는 절대 불가합니다. 절대. 그런데 이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생각 안 하시고 그래도 지금 많이 나아졌는데 제가 한창 예전에 소시적만 해도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저도 좀 보기가 부끄러웠고요. 이렇게 되면 나중 설비들이 어떻게 될까 좀 나중에 생각해보면 좀 궁금하기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아시고 보호계정기용 CT의 어떤 그 해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오늘 보시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조금만 아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C100이 있고요. 뭐 위에서는 제가 C800으로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그냥 여기로 좀 바로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C100이라고 있습니다. C는 C 클래스, T 클래스입니다. C 클래스, T 클래스입니다. 사실 미국 기준에서는 이렇게 C 타입이 있고 C는 캘큘레이션, T는 테스트입니다. 얘는 캘큘레이션, 테스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CT에 대한 그 비가 커진다. CT 비율이 좀 커지면 그냥 단순히 설계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막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고 해야 되고 누설분도 많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될 때는 이런 테스트를 계속 거치고서 만드는 이런 CT가 좀 있고요. 오로지 설계 계산에 의한 이런 CT도 있습니다. 요거는 CT비가 좀 작을 때, 여기는 CT비가 좀 클 때, 뭐 이런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게 뭐 권선형 타입이냐 뭐 누설 타입이냐에 따라서도 좀 갈리기도 합니다. 나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C급, T급이 있는데 사실 C급, T급보다는 C급, T급보다는 이거는 그 업체에서 계전기 만드는 업체에서 실상 좀 정해집니다. 어느 정도. 근데 우리가 엔지니어 입장에서 더 그보다 좀 중요하게 볼 건 요 숫자입니다. 도대체 요 숫자가 뭐냐 얘기죠. 요 숫자가.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면 2차 측에 CT 2차 측에 요거를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좀 그려보겠습니다. 누설 리액탄수도 있고요. 여기 누설은 여자 리액탄수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CT 결국에 등가열은 이런 식으로 되죠. 여기가 1차 측, 여기가 2차 측.
뭐 그렇게 되죠. 그래서 5A, 뭐 통상 그렇죠. 100대 5, 200대 5, 300대 5 이런 식으로 되죠. 우리 1A짜리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그냥 통상 5A짜리 쓰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럼 C100은 도대체 뭐냐? 2차의 전격 부담 인가시. 이 전격 부담은 여기에 부하죠. 엄밀히 따지면 CT의 부하입니다. 부하. 그러니까 CT가 허용할 수 있는, 연속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계 내량에 대한 어떤 부하, 용량을 우리는 전격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격 부담 인가 시에 CT 1차 측에 20배 전류가 흘렀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대 5짜리다. 100대 5짜리 20배 전류면 우리가 얼마인가요? 2000A죠. 2000A 그러면 원칙적으로 여기 얼마가 되나요? 여기 20배니까 여기가 100A가 되겠네요. 100A가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단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뒤에 일단 오차 때문에 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런데 실제로 오차 때문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20배 전류가 흘렀을 때 100V의 포화 전압이 인가되고, 즉 여기 CT 2차 측에 여기 얼마가 된다? 100V의 포화 전압이 인가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포화 전압 그런 건 대개 니 포인트 얘기합니다. 꺾이는 부분 얘기합니다. 니 포인트 볼티지 얘기합니다. 꺾이는 부분. 니 포인트 볼티지가 100V가 되고요. 100V가 되고. 이때 오차는 CT 2차 측 발생 오차는 100A가 나와야 되는데 100A가 아니라 얼마가 나온다? 10%니까 90A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기준에서는 여기에 오차에 대한 사항은 써 있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 안시 기준에는 그냥 20배 전류에서 10% 오차가 그냥 내포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C100에서 요 100에 대한 숫자는 다시 한번 20배 전류에서 10% 오차가 그냥 내포되어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배 전류가. 즉 그래서 여기 20배 전류 포화전압 10% 오차 발생이고요. 이때 전격 부담 어떻게 구하느냐? 20배 전류라고 그랬죠. 5 곱하기 20 곱하기 여기 다 전류입니다. 이거는 지금 전류죠. 전류 I가 되고 뭘 곱하면 100V가 나와야 돼요. 여기 포화전압이 100V가 나와야 돼요. 여기 100V가 나와야 됩니다. 100V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얼마가 되면 될까요? 여기 1옴이죠. 그럼 이 1옴이라는 것이 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준에 이게 부담입니다. 이게 전격 부담입니다. 전격 부담. 이걸 옴으로 나타낸 거죠. 그럼 VA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I 제곱 R 쓰죠. 그러면 5 제곱 곱하기 얼마? 1 그래서 25 VA가 됩니다. 25. 이제 좀 내용이 좀 들어오나요? 그래서 C100이라는 뜻하는 것은 20배 전류에서 10% 오차, 물론 10%는 마이너스 오차입니다. 플러스 오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5VA일 때, 물론 이거를 조금 더 말을 바꿔보면 전격 부담 하에서 말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하에서 25VA 하에서 20배 전류가 흘렀을 때 마이너스 10% 오차가 발생한다는 것이 미국 기준에서 이야기고, 그때 100은 20배 전격 부담이 10%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때 포화 전압이 100V다. 200이면 200V다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포화 전압 또는 니 포인트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니 포인트 전압. 내용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단지 지금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뭐 그래서 미국 기준은 이렇게 받고 이제 유럽 기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IEC 인터내셔널 일렉트릭 코드. 여기는 10P20에 25V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 10 오차입니다. 언제? 20배 전류에서 오차. 25VA는 전격 부담입니다. 어딘가 많이 보던 숫자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여기 100V에 대한, 그러니까 그 니 포인트 100V를
해석할 때, 여기 100V를 해석할 때 전격 부담하에서 20배 전류의 10% 오차였는데 여기 그때 전격 부담이 얼마? 25V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지금 어떤가요? C100과 CP20의 25V는 거의 동일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거의라는 말을 쓴 거는 아주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면 좀 미세한 오차, 차이들이 있습니다. 오차가 아니라 차이들이 좀 있습니다. 뭐 CT 자체 부담을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도 좀 있고요. 그리고 니 포인트를 얘기하는 결국엔 똑같은 얘기긴 한데 약간의 뉘앙스적인 차이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5VA와 사실 여기 25VA는 엄밀히 따지면 좀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그런 거 다 무시하고요. 동일한 그 차원으로 보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C100을 유럽 IEC 기준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내나요? 10P 20에 25VA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C200은 어떻게 될까요? C200은 10P 20에 유럽 걸로 나타내면 여기가 50VA가 되는 거죠. 50VA. 즉 이게 어떤 이야기냐? 여기 200V란 이야기는 그만큼 포화 전압이 높아졌다는 얘기고요. 포화 전압이 높아졌다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유럽에서는 여기 20배 전류는 지금 똑같아요. 사실 여기도 20배 똑같았죠. 근데 20배 전류는 똑같은데 부담이 커지니까 어떤가요? 니 포인트 전압이 올라갔죠. 그럼 여기도 부담이 커지니까 어떤가요? 니 포인트 전압이 결국에는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더 중요한 거. 니 포인트 전압, 이 포인트 볼티지와 결국에는 부담과의 관계가 어떻다? 비례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과전류 정수를 올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 CT 1차 측 전류를 올려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CT 1차 전류를 크게 해주는 방법도 있어요. 니 포인트 볼티지를 올려주는 방법이, 크게 해주는 방법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이 부담에 대한 방법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부담에 대한 방법도. 당연히 그렇겠죠. 니 포인트 볼티지 올려준다는 얘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100대 5짜리였을 때 하고 100대 5짜리에서 20배 하고 200대 5짜리에서 20배 하고는 틀리죠. 200대 5짜리에서 20배는 4000A가 되고 4000V가 되고 여기는 2000V가 돼요. 그러니까 2배 커지는 거죠. 이렇게 키우는 방법도 있고 부담을 키우는 방법도 있고 과전류 용수를 직접 키우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파트입니다. 실제 보호계정기 정정하는 사람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 아예 검출이 안 되면 말짱 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반드시 잘 기억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정말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0V는 포화 전압이고요. CT 1차 측 20배 전류가 흘렀을 때 100V 인가되고 10% 오차 발생, 10%는 마이너스 오차죠. 마이너스 오차. 그때 25V는 전격 부담이다. IEC에서는 20배 전류가 흘렀을 때, 1차 측에 20배 전류가 흘렀을 때 100V 전압이 인가되고 5 곱하기 20 곱하기 1옴이죠. 그때 10% 오차가 발생이 되고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C100과 CP20의 25V는 거의 동일하다. 근데 완전히 똑같진 않다예요. 완전히 똑같진 않고 거의 동일하다. 비스그무리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의 등가적인 교환은 가능하나 완전히 똑같진 않다. 그때 부담은 25V이다. 뭐 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보호계정경 CT 규격은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하고요. 여기 포화에 대한 사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상당히가 아니라 사실 매우 중요한 거죠. 이거를 따지지 못하는 보계정기 정정하는 엔지니어는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계정기 할 때는 반드시 CT에 대한 포화가 따라다니고요. 이 포화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전기쟁이들의 공부방이 올렸던 이 CT 보계정경 CT에 대한 자료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자료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